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이면 다 누구나 하늘의 씨앗을 품고 있다. 천손이다 하는 거죠.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내가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씨앗을 내가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냐,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았냐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을지라도 어머니를 닮은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씨앗,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부모님의 손이에요, 저는. 네, 후손. 마찬가지로 천손이라는 말은 이제 하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내재하고 있는 그러한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중국은 그와 같은 계속적인 욕망, 돈 많이 잘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을 중시하는 것을 우리가 지성. 이것도 뭐 필요하죠. 먹고 사는데 노력도 해야지.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그래도 가끔씩은 나의 큰 뿌리, 언제고는 돌아갈 나의 큰 뿌리도 생각하며 사는 민족. 그걸 천손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씨앗을 이것도 좀 싹을 틔워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보는. 그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것이 있다고 하는 사상.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상이고 그것이 천재 문화와 동전의 앞뒷면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황제만이 하늘의 아들이가 천손입니다. 궁궐에서도 황제만이 다니는 가운데 길이 있고 그것을 다른 신하가 반발 자국만 밟아도 선을 몇 센치만 넘어가도 능지처참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큰 차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왕조가 한번 들어서면 최소한 500년 이상 갑니다. 우리나라 역사 외우기 쉬워요.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 그래서 앞에 거는 몰라도 단군조선은 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으니까. 그 다음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됐다가 그것이 통일신라로 합쳐져 갖고 그 다음에 고려로 됐다가 조선으로 됐다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5손가락이면 다 돼요. 그 나라 이름이.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에서 나는 역사 배우기 되게 힘들 거예요. 하도 그 황제들이 이 국민들을 쥐어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판사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그러니까 막 뒤집어 엎어갖고 진짜 중국은 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신라는 삼국시대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를 합쳐서 약 977년, 약 1000년을 갑니다. 고려 한 500년 거죠. 조선도 약 한 500년 이렇게 해가고 한번 왕조를 세우면 그래도 참고 살만한 정도의 나라를 만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드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대통령 물러가라고 수시로 떠들고 있지는 그런 거칠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오래 갔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것도 한번 보여주는 거죠. 황제만 천자라고 보는 중국 문화와 모든 사람을 비록 조선시대에도 계급은 있었지만 그래도 못 견딜 정도로까지 하고 계층을 탄압하지는 않죠. 정조 시대 때 수원성을 쌓잖아요. 그때 그 수원성 정도를 쌓을 거면은 지금 온 나라가 다 동원되다시피 하는 큰 공사입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때 노비들도 많이 왔는데 그때 기록이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조 정조실록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그 노비들도 동원돼서 이제 뭐 일을 하고 그랬는데 벽돌 돌도 막 정으로 까고 이제 상도 쌓고 했는데 한나절 하루 반나절 품삯 얼마 노비들한테도 반나절까지 계산해서 노비를 임금을 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노비라는 제도가 있기는 했으나 그냥 갖다가 채찍으로 때리면서 사형처럼 일 안 해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다. 그것이 이제 누구나 하늘이다. 비록 지금 신부는 노비일지언정 그 안에 하늘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상을 보장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천재나 제사는 이 현재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진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렇죠?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설날이라든가 추석날에 차례상을 모시고 조상들께 먼저 드시라고 예를 이제 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음복하면서 또 우리가 또 뭐 저기죠, 그렇죠? 함께 돌아가신 조상과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제사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명이 다해서 삶을 마치게 되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죽었다라는 말이 있지만 죽었다라는 말보다는 대개 거의 돌아가셨다. 어디론가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돌아갔다는 건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셨다는 말이잖아요. 네.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근데 아주 못된 짓을 하다가 죽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 누구누구 잘 되졌어. 그렇죠? 되졌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되게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돌아가셨다 그러지 되졌다는 말은 안 해요. 여기에 왔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현재의 삶 마치고 나면 어딘가 돌아간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지나본 서울시청업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애국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갖다 거기 사건 장소에다가 이제 애도의 글을 써놨는데 어떻게 쓰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괴로움 없이 잘 지내기 바란다. 그렇죠? 어딘가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많은 참 뭐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곳에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그리고 또 기다려, 언젠가 나도 갈 테니까 그때 또 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쓰잖아요. 그게 그냥 자기를 위로하려고만 하는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유의 이면에는 비록 현재의 삶과 사후의 삶 간에는 순간적으로는 단절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고 다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 무의식적 사고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신의를 모시고 음식을 차리고 드시게 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그다음에 드실 시간 좀 준 다음에 우리가 돌아서 좀 있다가 또 우리가 그 드시고 남은 음식 먹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 먼저 드셔야 우리가 이제 밥 먹는 걸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신이 우리 문화 민족에게는 있었다. 이 제사에도 현재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가 아주 영원한 단절은 아니다. 언제고 또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양 문화에서 천재는 다주권과 존엄의 상징이었어요. 중국이 자기네만 제사 지내지 주변에 지내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고려 시대까지는 한국, 배달국, 안군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말 와서 일때 와서는 좀 나라가 몽골에 휘하에 들어가는 바람에 좀 정신이 없었어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천재를 못 모셨지만 고려 그 말기 어느까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천재를 가보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우주의 주재자와 직접 거래하는 민족입니다. 명나라 중국의 황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에 빌어주는 게 아니고 그 하늘과 우리가 직접 대화하고 기원하고 소통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자존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까지 고려 때까지는 국가 공식 제도로 천재를 반드시 봉행을 합니다.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이게 중국 춘문원이죠. 고구려의 동맹, 위원은 영고, 예는 무천 등의 이런 제천 행사 이름이 다른데 있었고, 고구려의 경우는 국동대열이라는 제천 장소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길림성 지반시 소재에 있습니다. 제가 이건 아직 못 가봤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반시에 가면 고구려가 천재를 모셨다는 지명까지 역사서에 이름이 나옵니다. 태백에서 고구려 분기에는 10월 상달에 삼신상계에 모신 천재를 올렸다. 광개토 대왕이 강화를 순행하려고 그때 참성단에서 천재를 올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국지 위지동 이전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물어보면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 국중대회는 전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대회를 국중대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동맹이라고 했죠. 그 나라, 그 고구려죠.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이를 수열이라고 부르며 10월 국중대회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신을 맞아 동쪽 위에 모시고 제사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자에 모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국중대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딱히 그렇다고 뭐 남이 해놓은 얘기랑 그냥 소개만 합니다. 백제 삼국사기 백제본 이게 우리나라 문헌이죠. 여기도 보면 시조 원조왕 20년에 큰 제단을 잡고 친히 천지의 제사를 지냈다. 비료왕 10년에는 11대 비료왕 10년에는 남교 남쪽 성곽을 교라고 하죠. 성곽을 천지의 제사를 지냈는데 왕이 친히 제물로 쓸 짐승을 배웠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라 삼국사기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는 일성리사군 제위 5년 10월에 태백산에 올라 친히 천재를 봉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죠. 신라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신라가 통일을 한 것이 우리나라 영토가 한반도에 갇히게 되는 아주 불안정한 통일이었다고 신라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천년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예요. 상당히 의미가 큰 거죠. 그렇죠? 또 그렇게 지배적인 위치에 설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배적인 위치에 쓰지 형편없는 나라였다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러니까 신라를 공평하게 이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신라의 이제 오학제도가 있죠. 중학 803입니다. 여기 대구국학원의 이용수 대표가 와 계신데 이 803 천재단을 이제 발굴을 하고 여기에서 천재를 이제 그 이후에 모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중학 가운데 산이라는 얘기죠. 아버지 산, 중심이 되는 산. 신라에서 이 803을 중심이 되는 산으로 삼은 거죠. 동학은 토암산, 서학은 계룡산, 남학은 지리산, 북학은 태백산. 우리 여기 태백산 천재단을 신라 시대는 북학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오학에
각기 천재단을 축조해서 총 5개의 천재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도 존재합니다. 완전한 재단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이 중에 태백산 천재단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천재단 더 사진 다 확보하겠습니다. 이게 무려 우리 민족사를 1000년이나 이끌어갔던 신라의 중앙 이게 천재단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박철조망이 되어 있고 여기가 MBC 방송 중계탑이에요. 여기 돌무더기만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 이 앞에 나중에 만들어놓은 철판 네모난 거 여기다가 재물을 넣고 이제 사는 것이죠. 저도 갔을 때 그렇게 숫자를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 상당히 몰골이 좀 그렇죠. 태백산 천재단 정도쯤의 위험을 가지고 얼마나 이게 멋있었겠어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여기서 야 다 빠그러버려 여기까지 이렇게 철막 칠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먹어버리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무슨 이유에선가 여기서 딱 멈춰서 요거는 보존돼 납니다. 이게 이제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고 또 천재단을 복원하자고 하는 이런 또 뜻 있는 분들의 움직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몇 번 등반도 하고 이 관련 학술 대회에서도 참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인 토암산, 그다음에는 이런 형태로 단은 있어요. 자리도 있고 혈자리. 그런데 모양새가 좀 그렇죠. 그냥 자리는 보존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서쪽 계룡산 꼭대기에는 이렇게 이런 표지성만 있습니다. 이런 바위 위에 표지성만 있어요. 이 아래는 뭐겠어요? 계룡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육해공 3군 지휘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 보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군사 출입 통제 구역이 돼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 그럼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기회가 한 번은 있어요. 국군의 날 전에 신청을 받아갖고 이제 이 계룡대 이제 들어가는 이제 허락을 이제 해주는데 그때 허락 받아갖고 들어가서 여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국군의 날 전후에 그 계룡대 홈페이지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시면 뭐 신청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하면 가서 보실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계룡산 천재단 터 천단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지리산 노고산에 있는 건데 노고단이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야외에 있는 거, 그 무주의 주제자를 모시면 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뒤에가 여기 단이어야 되는데 이게 유도회에서 이걸 쌓았어요. 그 이제 쌓은 내력 그 표지서 단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유교를 믿는 분인데 그래도 민족적인 어떤 열정은 있어갖고 이게 그래도 좀 쌓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쌓는데 상방 하원 형태여야 된다.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무더기로 이렇게 삐죽하게 높게만 쌓아서 여기 등반하는 사람들이 기념사진 찍는 곳으로 이렇게 되고 왔습니다. 이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다음에 천재단 내가 대선수다. 내가 앞에 첫 표지하면서 늠름하고 딱 균형되고 각 잡힌 모습 보고 참 멋있다고 했는데 이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을 두르고 그 안에 상방 하원 형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상방 300원 표시도 있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등골 위에 되어 있죠. 아까대로 참성을 두르고 저기 터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겠죠. 고비 터에는.
남한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그런 상방하원 형태의 모습을 제대로 혈자리에 정확히 쓴 재단은 강화 만이산 참성단하고 태백산 재단뿐이다. 그리고 차차 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태백산 천재단이 압권이다. 그 안에서 실제로 해온 천재 행위 자체가 태백산 천재단이 제대로 잘 이어왔다. 참성단 만이산은 거기를 폄하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상당히 소중한 유적인데 그러나 도교 초재를 모셔왔습니다. 우리 고유의 천재라기보다는 도교의 초재를 모셔왔고 그렇습니다. 그거 조금 이제 계속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어느덧 1시간이 지났는데 뭐 3, 40분 더 해도 되는 거죠? 네. 고려 시대에까지는 천재가 모셔져 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자기들 주장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막 우기는 바람에 이러저러한 다른 주장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 주장을 다 이렇게 해서 추려서 저는 진짜 공정한 입장에서 정리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높이만큼 이렇게 보게 돼 있는데 중국의 사신들이 당시에 고려 때라든가 뭐 신라 때라든가 고려 때라든가 이때 뭐 외국의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 천재를 올리는 걸 보고 귀신을 모시고 앞에 제물을 놓고 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중국 사람들의 눈높이가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을 모셨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라고 하는 우주의 주제자가 함께 한다는 그 생각으로 뭐 하는 건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네들 눈높이에서는 저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일체 어디 책에 보니까 중국 사람 책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거죠. 그 사람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고구려의 이름을 계승한 거죠. 똑같이 고구려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 빼고 고려라고 한 것입니다. 고려의 다물정신과 천재문화를 계승한 나라가 다물정신과 천재문화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죠. 태백일사 고려국 본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환단 이래로 배달국부터 이제 단군조선까지 말하는 거죠. 하늘 임금의 자손이라고 칭하며 천손 하늘의 후손이다. 하늘의 씨앗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칭하며 천재를 지냈다. 그러므로 자연히 분봉받은 제후와 원래 근본이 같을 수가 없다. 책봉받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환단 이래로 천손이라 우리를 스스로 자칭하면서 천재를 지내온 민족이다. 이런 그 글이 있습니다. 그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는 봄, 가을, 연 두 차례 참성단에서 정기 천재를 올리고 또 별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뭐 큰 가뭄이라든가 이런 별난이 있었지 임시 천재를 거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또 태조 왕건이 아예 이제 그런 유언은 아니죠. 그걸 훈요 10조라고 하는데 훈요 6조에서 이렇게 나오죠. 민족 고유의 천재인 팔관의 의식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경견히 지켜라. 이런 유언을 훈요 10조죠.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팔관에는 고려 때 비로소 된 게 아니라 실은 신라 고구려 때부터 지내었던 것을 예상한 거죠.
근데 신라 고구려는 어느 나라의 후계 국가예요? 한군조선의 후계 국가죠. 그럼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한군조선에서도 해왔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왕건은 즉위한 바로 그 해인 918년에 팔관화를 개최하고 이것을 연례 행사화하였죠. 고령말 홀연기를 제외하고는 늘 개최했습니다. 외국인도 참관 가능한 국정대회였어요. 전 국민이 참석하는 대회였죠. 그래서 송나라의 자신을 따라왔던 서궁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고려에 왔다가 중국에 돌아가가지고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짓는데 이 책에 보면 10월에 동맹하는 모임, 동맹은 천재를 동맹하는 모임은 그달 보름달에 정갈한 음식을 차려놓고 지내는데 이를 팔관제라고 한다. 그 의식은 매우 성대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시기 사서 이건 뭐 아주 방대한 사서죠. 몇 년간에 걸쳐서 쓴 사서인데 여기에도 고려라는 나라의 동쪽에 굴이 있는데 이를 수신이라 한다. 국동대열을 그대로 보던 거예요. 고려 때 10월 보름날에 그 수순을 맞이하여 어디는 11월 달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지낼 때는 11월, 개성에서 지낼 때는 10월 두 번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월이기도 하고 11월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10월 보름날에 늘 그 수신을 맞이하여 제사 지내는데 이를 팔관제를 한다. 이때의 의식이 매우 성대하여 왕은 비빈과 왕비죠. 비빈과 더불어 누각에 올라 크게 음악을 펼치고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고 현재 봉행 후 음복 및 가무 큰 잔치를 했다 그런 얘기죠. 외국인들이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왔다가 고려 시대나 이때 왔다가 돌아가서 글을 쓸 때 꼭 잘 마시고 잘 놀더라라는 글을 써요. 얼마나 잘 놀았으면 당시에 그게 인터넷 되어가지고 그걸 빠지지 않고 기록을 했겠어요. 네. 그게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국력이 피어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이제 자신이 세우니까 뭐 BTS나 이런 것에 근거가 된 게 유전자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정말 잘 놀잖아요. 네? 여러 여기 어르신들도 여러 태백 시민 분들도 뭐 논장을 하면 뭐 이렇게 빠지고 싶지 않은 그렇습니다. 끝나고 이제 음복하고 가무하고 끝났죠. 어른들께 대접을 했으니 하늘에 계신 어른들께 대접했으니 그 후손인 우리들 또 머지않아 그분들 따라갈 텐데 오늘 어른들 대접했을 때 즐겁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모임 중에 한번 먹고 노세 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게 고려 때 건 없는데 장천 1호분이라고 하는 고분에서 나온 건데 고구려 동맹 이 천재서죠. 제천 후 뒤풀이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좀 일부 손상됐긴 했는데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냥 뭐 이러는 거죠. 뭐 당연히 술도 몇 잔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음복할 때 우리 뭐 올렸던 제주 이렇게 마시죠. 태백산천제에서도 그 음복으로 술 담아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시면 뭐 아들 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제 애 낳기 전에 그 했었는지 아들 낳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은 아들 딸 그건 안 하는 시대인데 재미삼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 말기에 가면 몽골의 그 속국이 되잖아요. 몽골에 패해가고 내 나라의 정기가 많이 흐트러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성계가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쿠데타죠, 그렇죠? 위화도 회군이라고 이렇게 역사를 표현하는데 총칼로 왕조를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랬을 때 늘 정당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력으로 정당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권력을 쥐게 되면 정당성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주변 강대국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가 혼란해서 나라를 구하겠다 명분을 가지고 5.16 군사혁명이라고 하고 또 반대측에서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그러죠. 네. 그때 권력을 잡은 다음에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또 전두환 씨도 광주 사태를 거쳐서 권력을 잡은 후에 미국의 그 승인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성계 또 위화도 왜군으로 군사력을 다음에 정당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의 강대국의 이제 승인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명나라에 조공을 하겠다. 책봉을 해달라. 명나라가 승인한 임금이라는 타이틀을 달라 하는 게 책봉이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후국으로 전락합니다. 명은 천자국이에요. 황제만이 천자인 그런 원리로 황제만이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명은 천재, 지재, 인재 모두를 할 수 있어요. 천재를 가능하지만 제후국은 명나라가 지내는데 그 밑에 또 네가 하느라고 통하냐? 니는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조선은 지재와 인재만을 하고 명은 천, 지, 인 모두의 제사가 가능한데 조선은 제후국, 책봉을 받는 제후국으로서 지와 인, 지재와 인재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직이 이제 지재에 해당되죠. 국토, 땅, 그다음에 오곡, 주신 를 모시고 풍작과 구태민안 뭔가 하나 제가 오타를 했는데 구태민안을 기원한 그러한 제사 사직제라는 거죠. 궁궐의 서편에다가 지었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사직동이라는 데가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또 이제 흔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종묘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신주를 모시고 있죠. 궁궐의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도 종묘 재래악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1년에 2차례인가 펼쳐지고 그런 뉴스 텔레비전에 나오죠. 네. 이것이 사직제와 인재, 이거 인재죠, 그렇지? 종묘. 사람을 모신 게 묘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사직 대제와 종묘 대제가 국가 제사의 최고 제사로 남게 됩니다. 천재는 무신입니다. 그는 명나라 황제에 대한 불충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왕의 권능을 상징하는 기후 풍운 내제는 사직대제로 옮겨갖고 지제인 사직대제로 옮겨가지고 하늘에 직접 올리는 제사는 설령 못 지내지만 하늘이 우리 먹고 살라고 내려주는 풍운조화 현상인 풍운내오제는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 네? 우리 농자 천하지 대본의 농사 중심 사회인데 이거는 사직 대제로 지제로 옮겨서 계속 옮깁니다. 그렇죠? 이 간접적인 천재 정도를 명나라 눈치 살살 봐가면서 이거는 천재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개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종 시기의 그 사적 정치적인 업적을 기록한 세종실록 83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천신에 제자하는 제례가 있어 원단의 의식을 거행하다가 원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알고는 다 있어요. 세종대왕도 조선시대 임금들도 원래 천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을 해왔었다. 그러나 제후국의 법도가 책봉을 받는 제후국의 천재를 올리는 것은 제후국의 법도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폐지한 지 여러 해가 지납니다. 그러나 단지 오직 이 풍호 내우단만이 천신을 간접적인 거죠. 공경이 제사하는 곳이 됐다. 좀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 왕조의 왕실에서도 권력을 유지하려니 천재는 직접 못 지낸다. 그래도 하늘이
이 먹고 살라고 내려주는 그 비 오게 해주는 이 제사장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해서 하늘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뭐 옆구리질을 하고 뭐 돈 받는 식으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정조 임금 때 그때는 풍운내우자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지 않냐. 살짝 명나라 황제에 대한 아주 그 꼼수적인 불충이다 이런 식의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조가 그 정치적 근거로 단군조선 때의 제천 전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방의 건국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역사에서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쌓고 제천의 예를 행하였다 한다. 그 후에도 모두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풍운 내우제 정도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단군 건국 때 내려와서 제천의 예를 행하였다. 그것까지는 못해도 풍운 내우제 정도를 그냥 따르고 있는 것은 대국에서 분모를 받지 않았고 대국에서 한점 띄워주는 것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 풍운내우제 정도는 우리가 지내왔던 거다. 그러니까 크게 참남하다. 이것은 명나라 황제에 대해서 불충적 행동이라는 의미가 참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참내다. 참내는 이게 굳이 명나라 황제에 대한 불충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내오고 있는 거다. 더 이상 시비 걸지 마. 이런 얘기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주 고민스러운 거죠. 예. 하늘에 대한 제사를 하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이게 좀 뭐 욕망이나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후국으로 전락해서 한민족 정신문화의 핵심인 제천이 폐지됐고 정신적 상실감이 빈 공간이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죠, 그렇죠? 왕 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된 제천 노래로 메꾼 거예요. 풍운내우제 정도에서 그래도 간접적으로 위안을 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천과 직관적으로 연관된 의뢰들은 그래도 왕실에서는 풍운내우제 정도는 하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해서 이게 널리 퍼지면 괜히 여론이 좋지 않아질 수 있고 명나라에서 그걸 탐지하면 나쁘게 좋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사다. 네? 음란한 좋지 않은 정통적이지 않은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민간 이제 탄압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민간에서는 그냥 적절히 알아서 지내가는 겁니다. 이제 강화 만이산의 천재와 태백산의 천재를 이제 비교하는 말씀 한번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군 관련 기록을 보면 단군세기 또 고려사 이런 데 있는데 단군왕검 즉 한백검 말이죠. 단군왕검 제위 51년 무원년의 왕검이 운사배대되기 명하여 삼랑성을 강화하죠. 강화에다가 그게 지금 전등사 가면 전등사 둘레에 있는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그 성이 삼랑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만해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니 지금 참선단이 그곳이다. 그리고 3년 후인 쌍 3년 후엔 직접 행차해서 천재를 봉행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단군 왕검 관련 건축물로는 우리 지금 남한 영토내에 있는 유일한 유적이 만이산 유적입니다. 그다음에 천평 홍산 지역 천재단과 같이 상방하원에 이것이 이제 만이산 산정장에 참선단이 있는데 돌을 겹수한다.
단의 높이는 10척이고 윗부분은 4격이고 상방이라는 얘기죠. 아랫부분은 원형의 모습이다. 이게 세종실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방 하원, 이것이 천재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선 단군이 하늘에 제사하던 석단이라고 세전한다. 세전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런 풍문이 있다. 단정 안 하고 수공원이 비껴가는 거예요. 산 기슭에는 제궁, 제실이죠. 제사 지낼 때 음식 준비하고 하는 제실입니다. 예전의 예에 따라 봄, 매년 봄, 가을로 대원, 이건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직책 이름입니다. 초제를 행한다. 이 도교에서 행하는 별에 대한 제사예요. 하늘의 근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사도 또 이 도교식으로 하면서 그거는 명나라가 눈치를 보였겠죠. 별 제사, 이제 24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제사를 이제 해놨다는 것이 세종실록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가 제단이고, 제단은 아주 상당히 아주 웅장하게 쌓았죠. 상방, 지방이라고도 하고 상방이라고도 하죠. 땅 네모, 위에는 네모할 때 상방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하원, 즉 천원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서면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또 모양이 갖춰지는 거죠. 예.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여기 원이 있고 위에 단이 있고, 그렇죠. 여기 참성을 이렇게 눌렀죠. 참성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강화에서의 그 개천대제는 헬리콥터에 필수 요원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헬리콥터가 한 2번 올라가나 뭐 그럴 거예요. 올라가서 내려놓고 내려오고 또 실어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다가 재물을 쌓고, 위에는 칠산녀들이 올라가서 이게 나름의 의식적인 춤을 추면서 이렇게 제관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모습, 이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전국 해전 때 칠산녀들이 이렇게 하늘의 태양으로부터 빛을 모아가지고 성화를 채화하는 그런 모습을 찍은 것이고요. 근데 이 재단에 저렇게 올라가도 되겠냐? 저기 땅이니까. 저기 네모는 땅을 상징하니까. 그렇죠? 제궁은 이제 한참 아래 내려와서 거의 밑자락 산에, 그 밑자락 어디 문산리, 강화시 그 문산리 검색해보면 나오죠. 제궁, 문산리, 제궁 이것만 검색해도 딱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선제를 준비하던 곳으로 제관들이 숙박하면서 재개하는 것, 나쁜 생각 안 하고 고기 이런 거 먹고 몸기 의식하고 이런 걸 재개한다 그러죠. 재개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선조 8년 1575년에 가을에 행한 천제에 참여했던 강화 부사 전순필, 강화에서 관직을 맡았던 전순필이 천제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가을이죠. 1575년 9월 24일 점심을 먹은 후에 각자 겨녀를 다, 각자입니다. 겨녀, 이게 어깨에 견자, 가마 여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이 산길을 좁으니까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메고 여기 이제 앉는 의자가 있고 높이로 뒤에 이제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겨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앞뒤 두 사람, 이제 한 사람은 가운데, 한 사람은 태우고 올라가는 가마를 겨녀라고 합니다. 길이 매우 험전하였다. 제실에서 삼성당까지는 거의 10리 정도 4km죠. 10리 정도가 되는데 오르는 층층마다 헛디딜까 걸음걸음 머뭇거렸고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저기 태백산 천지단 올라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은. 근데 참성단 제궁으로부터 참성단에 강화 올라가는데 제가 직접 그쪽으로 해서 따라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능선에 따라서 바위돌 이렇게 있는 데를 갖다가 골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길도 아닌 그런 거죠. 간간이 이제 흙으로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길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견열을 메고 가는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아이고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가마를 타고 있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흙으로 와서 쏟아버리듯이 쏟아져 버리게 되면 그럼 크게 다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메고 어떤 가마꾼이 이제 아주 혼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못할 일이다. 그걸 그렇게 타고 올라가야 됐을까? 사는 고생 시키면서 잘못하면 자기도 크게 다칠 텐데. 그러니까 그게 딱 나타났어요. 이 전순필 씨도 그 각자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이 관리들은 양반이니까 견여를 타고 산 올라갔는데 길이 아주 험한 거죠. 그러니까 발걸음을 헛디뎌서 그 자기를 확 쏟아버리게 되면 이야 이게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차라리 걸어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워주시면 가마 타고 올라가시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이단에 당도하여 제천을 행하니 밤은 이미 9시, 11시 이경 가능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초제이기 때문에 별지사기 때문에 반드시 밤에 지내야 돼요. 그래 별이 뜨잖아요. 별이 총총이 나가던 그 시기죠. 점심 때 올라가서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겨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별이 뜰 때쯤 제사를 지내고 다시 또 올라갈 때 그래도 낮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겁났는데 발을 헛디딜까봐 이렇게 흔들 올라가고 혼났는데 근데 밤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거는 그러니까 견여를 타고 불을 들고 내려와 횃불을 들고 야 주의하라 어이쿠야 주의해 하면서 이게 내려오는 거죠. 제실에 당도하니 피곤함을 비할 수 없었고 밤은 이미 반이나 지났다. 이 진짜 당시 재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전에 미리 내려와서 다 또 재개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주 참 재밌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산리 쪽으로 제궁 쪽으로 해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초제를 지내던 분들이 갔던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보려고 이제 문산리로 들어가면 산으로 평리에 산으로 접어들자마자 조금 가면 금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곳이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고 만이산에서 벌채를 금하고 관청에서 양목, 나무를 잘 보호하고 기르는 곳이다. 그러니 함부로 여기 와서 나무를 패고 뗄감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표시를 하면은 처벌받는다. 그런 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바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거물은 없고 조금 거기서 더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제실. 지금 말하면 제실이죠.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 여기서 음식을 하고 사람들이 먹으려니까 마실 물을 필수겠죠. 거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제실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샘터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별로 물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게 견여예요. 앞에서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뒤에서 또 한 사람이 엮이고 여기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이 평지 같아도 이 밑에 사람들이 힘들게 이거 하는 거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산길 닦여지지도 않은 바위와 바위로 이어지는 그런 능선길을 여기에 앉아서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 태워주시면 타시겠어요? 여쭤봤는데 저 태워준다고 아유 안 한다 나는 걸어 올라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걸 타고 올라가는 거를 참 희한하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어떤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 양반들의 부르주의. 네.
그렇죠. 의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지라고 여기 도자가 이도자로 써요. 문신 이 형상이 숙정에게 올린 읍소하는 어떤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부분에 이게 들어 있어요. 도교 수입 계사인 별에 대한 초제를 지는 거죠. 초제는 나물하고 과일만 씁니다. 제물로 고기나 생선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도교식 채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뭐 고기도 쓰고 다 쓰는데 이 초제는 이제 고기 이런 거 살아있는 건 안 쓴다. 별에 지내는 제사니까 야밤에 지내야 되겠죠. 별이 떠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야밤에 견열을 타고 내려오느라고 그 고생을 했다. 그런 게 이제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재단 상단엔 도교의 사상제, 하단에 90여 성관, 별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것들이죠. 신의가 있고 또 노자, 중국의 노자와 염라 대왕을 배위하기도 합니다. 이게 완전 도교식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즘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자유죠, 그렇죠? 종교의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우리도 자유롭게 허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했는데 이 국가에서 하는 제사에서 이런 거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물론 조선 고려 시대에도 이 도교식 초제를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팔관제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천제를 중심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지만 조선 시대에는 오로지 이것밖에 할 게 없었다. 도교 관청인 소격서가 관여했고 그 제물은 나물, 과일 등 소찬으로 야간에 봉행했다. 제문의 왕이 친압하지 않았다. 이게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친압이라는 것은 보고를 해야 되겠죠, 왕이. 이번 가을 장성단에서 초제를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모든 행사 이건 중요하잖아요. 별에 하는 제사라도 국가제사인데 그러면 이제 제문을 보고 왕이 한번 봐야죠. 그리고 어디를 고쳐라, 더 추가해라, 아니면 잘 썼다 하면서 사인을 해주는 거를 말해요. 왕의 흔적을 안 남기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크게 문제 안 되게 그냥 우리 조용히 지내자. 이거 했으면 왕이 사인하면 왕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천재를 해외에서 천재단에서는 그런 천재는 안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약간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것마저도 제후국이 뭐 아주 꼼수적인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천재 아니요. 그 초제도 사실 천재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지낸다는 것은 명나라 황제에 대한 참예, 참담한 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지합시다. 어차피 정식 천재 포기했는데 이런 것까지 지내면서 그렇게 폐합시다. 이래도 이런 논쟁이 간헐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시기는 뭐 워낙 나라가 힘든 테니까 못 지냈고 그러나 그 이후에 꾸준히 지내다가 1900년대 초 일제에 의해서 국가제사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가 무슨 국가냐, 우리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시기 어느 무렵에 중단되었다고 추정만 됩니다. 이제부터 안 한다라고 기록은 없고 이 시기 언제쯤 이런 초제마저도 안 지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55년 전국체전 성화체화를 계기로 부활하는데 이게 태백산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아마 이 강화로 간 것 같아요. 예천대제라는 이름으로 양력 10월 3일 오전 10시 공연합니다. 그리고 천재가 있는 필수 인원만 헬기로 수송해서 참전동 천재에 참석하고
삼성동에서 오전 10시에 지내고 또 지난 다음에 다시 헬기를 타고 아기야 평지로 내려와서는 11시 30분에서는 삼설 공연장에서 저 위에서 우리 이렇게 지냈어 라고 보통 사람들, 구경 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이 재연 행사를 합니다. 저는 뭐 천재를 이렇게 꼭 재연을 해야 되냐, 위에 좀 무대를 산 어떻게든 좀 넓혀서 산 얼마라도 같이 가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천재를 올리는 모습을 중계방송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초헌과는 강화군수, 지금은 강화 인천시로 편입이 돼 있죠, 그렇죠? 강화구면 강화구청장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바뀌었으면. 아헌은 군무회 의장, 종헌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렇게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백산 천재의 그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단군색이 5세 단군 구리 단군색이 있어요. 5세, 즉 5대 단군이라는 얘기죠. 근데 세라고 단군은 1세, 2세 이렇게 붙입니다. 대위 원년에 제단을 쌓게 하고 제사관을 보내 천재를 봉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시 보통 강단사학에서는 이 단군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군색이라는 이 문헌에 의하면 이미 태백산 천재단이 5대 단군 때에 이미 단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 기록이니까 또 소개해드립니다. 그때 이래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르기까지 천재를 지낸 곳입니다. 그리고 조선 세조 때 집현전의 직제학이었던, 직제학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양성기라는 사람이 태백산을 동쪽에서 나라를 보호하는 어떤 도전으로 삼을 것을 권유했으나 나라에서 채택하지 않죠. 그래서 국가제사 체계에서 배제돼 버립니다. 버려진 거죠, 국가제사 체계가. 그럼에도 백성들 스스로 이곳을 찾아 천재를 봉행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천재 문화의 본질이 더 잘 계승됐습니다. 국가에서 했으면 아까와 같은 거는 초제나 지내는 거잖아요. 여기는 국가에서 관심을 안 두니까 백성들이 그냥 해오던 바를 그대로 지켰다.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태백산 천재가 참 행운이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 문화가 한민족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문화예요. 국가에서 국가 제사 체계에서 버려버려도 그렇다고 안 지낼 수 있어? 천재는 꼭 지내야 돼. 우리 민족들 가슴속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 그래서 간간히 관원들에 의한 견제가 들어오는 거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도 뺨 한 대 맞을까고 하고, 이렇게 혼났다고 하고, 이거는 꼭 지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행사였냐라는 것을 반증해 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실록이나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여기에서 다양한 제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제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했던 제당의 명칭이 천왕당, 태백천왕당, 천왕사,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죠. 이걸 갖고 학자들은 천왕은 이거고 천왕사는 또 뭐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동네마다 올갱이를 두고도 강소라라고도 하고 동네마다 이름이 좀 다르듯이 이거 다른 것이고, 여기 하늘 천자가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과 관련된 이 제사, 우주의 주제자를 모시는 그런 천재였을 것으로 보면 무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의제행정기에 의병활동가 및 동학 등 민족 고유 전통을 개선한 단체들이 천재를 모시죠, 여기서요. 그리고 500m 아래 만경사 용정샘에서 제수를 준비하죠. 태백산 전체가 다 신성구역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좀 더 엄격한 의미로는 이 대실서부터 천재단까지를 대개 신성구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또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백산 천재단은 해발 1560m 봉우리에 강한 기운의 그 혈자리에 자연석 정확히 그 혈자리에 자연석 편마함으로 축조한 상방하원 우리 민족 고유의 이런 배이죠. 그런 형태의 재단이 맞습니다. 장군단, 하단도 뭐 멋있는 그런 단이기는 하나 혈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뭐 다른 단은 좀 더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좀 참 멋있는 단이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 혈자리 위에 서 있지는 않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단에 대해서는 제례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군단에서는 신격이 뭐인지 정확하게 또 잘 모르겠어요. 뭐 한국전쟁 중 헬기 착륙장 조성으로 천재단이 해체됐으나 1967년 다시 복원. 어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대종교 어쩌고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뭐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일이 있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도 여기도 혈자리는 스스로를 어떤 지킨다는 이게 착륙장으로 일시 곤혹을 겪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 자체가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서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아주 멋있는 사진으로 보면 정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가도 봐도 물론 멋있고요. 아주 멋있는 그 자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존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태백시 문화원장님이 회장이고 문화원의 실무를 담당해서 매년 개춘절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태백시장이 제주, 태백시의회 의장과 태백문화원 원장이 헌관 뭐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혹시 바뀌었다면 나중에 제가 잘못 틀린 얘기를 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재단 내외에 배치를 하면 반 내부 동쪽에 삼종호가 있는 해양의 깃발이 배치되죠. 서편에는 토끼 그림이 있는 해와 달, 북쪽에 북두칠성의 기. 앞에는 물론 제가 냈으니까 앞에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우주, 태양계를 상징하는 거죠. 해와 달, 그리고 북두칠성은 우주의 근원, 그렇죠? 네. 상징이죠. 외계의 28수기, 온 우주의 별들을 배치하죠. 뭐 도교에서도 이걸 하는데 도교만이 별을 중시하는 건 아니죠. 각종 영혼을 담은 기. 세상이 바르게 되고 국태민안, 나라가 백성들이 다 어려움 없이 살게 되고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기 바라고 남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되길 바라고 보통 이런 영혼이야말로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구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풍배, 우사, 운사, 내공에 상징하는 길을 배치합니다. 이것은 이 우주가 자연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 현상입니다. 이것 없으면 뭐 당장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해와 달, 북두칠성, 28수 이것은 이런 것들 담은 것은 생존 시의 하늘과 내세의 하늘이 공존하는 고구려 고분복화와 독일합니다. 각종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풍운조화 현상. 이 세상이 자연이 풍요롭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 등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 신라, 통일신라, 고려 등을 조선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사를 관통해온 공익사상의 우주가 아니고 세계가 아니고 비전입니다. 그것을 이 태백산 천재문화가 겉으로 뭐 깃발 못 벌려보는 뭐야 멋있네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이는 노래가 정말 중요하고 값진 우리나라의 이제 보물과 같은 그 의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재문화의 실질적인 상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강화 찬송단이 비록
전국 최전 때 정화를 체화하는 등 언론에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조명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또 그런 의미로서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천재의 실질을 어디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태백산 천재단에서 찾을 수 있다. 예, 제가 공부한 결과로는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재 장면이죠. 이거 보셨던 이 사진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국태민화, 민족통일, 이 세상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교화롭고 함께 잘 먹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바라는 것을 이렇게 구호를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했던 안에 이 깃발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그 상징이죠. 그래서 제국으로 전락한 조선의 국가제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 의해서 고유의 천재 문화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유지해 오셨다. 천재시 단주변에 또 3겹의 금주를 하는데 여기다가 각자 소원을 적어서 끼우게 되어 있죠. 그럼 나중에 태워서 함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이게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들 또 태백시에서 태백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천재다라는 의미죠. 우리 다 함께 하나다. 각자 원하는 거 다 이루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백산 천재를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 세계 속의 천재로 발전시키겠다는 태백시와 시민들의 그 목표를 저도 응원.